앞으로는 오를 일밖에 없다가 웬만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급지 쪽에서 혼자 멀리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하급지 쪽에선 이쪽 대비 너무 싸 보이는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부르는 외곽지 쪽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한 20%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고점 회복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위원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이 또 움직일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이 네. 부동산 114 사실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뭐 저희 현재는 이제 부동산 R114 네.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만 법인은 이제 부동산 114고요. 네. 그래서 이제 99년 정도부터 이제 태동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세조사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이 네. 크게 세 곳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R114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KB, 국민은행 이렇게 세 곳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의 시세조사 기관은 저희가 유일하죠. 왜냐하면 KB는 과거에 이제 그렇죠. 주택은행 시절부터 해가지고 공공성을 좀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역할은 이제 시장에 이제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리서치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웬만한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 쪽은 다 자문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정도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위원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는 새해랑 연말에 한번 내년도 뭐 이렇게 부동산 전망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그 주기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연말 혹은 뭐 상하반기, 네. 연초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뭐 한 달, 두 달 주기로 계속 물어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미 답을 드렸거든요. 작년 11월에 전망하고 하면서. 근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시 보면 되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봐. 요즘에 또 워낙 또 분위기가 막 바뀔 때가 있어서. 제가 그 뭐랄까 전망을 하면요. 네. 저도 이제 확증 편향 네. 이런 데 시달리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한두 달 사이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망을. 근데 네.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으면 이게 변수가 뭔가 틀려진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대체로 안 바꿔요. 왜냐하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서의 이슈들을 이제 끌어오는데 올해 전망할 때는 이제 풍선 효과로 봤거든요. 이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각각의 이제 지역들 가격 구간별로 이제 차등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니까 뭐 온기가 퍼지는 흐름들이 2월 들어서 좀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전망상에서의 뭐 관점을 바꿀 정도로 바뀐 건 없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전망할 때 그때까지는 탄핵, 네. 계엄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없었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뭐 그것도 3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가장 빨리 데이터를 받는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매주 시세 조사를 그러니까요. 하고 동향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딱 촬영일 기준은 이제 3월 초인데 3월 초 기준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1분기는 지나야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웬걸 2월부터 이제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사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제 지렛대 작용을 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해제였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으니까 이게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해당되는 지역들 몇면을 보시면 압구정, 네. 여의도, 목동, 네. 성수, 그리고 용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강남. 본 강남 네. 일대잖아요. 작년에 원래 계속 최고가 찍고 있던 지역들이니까 그러면 압구정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등록을 해놓은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토지 해제에 의해서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1차원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토지는 가격 조절 기능이 없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해도 명분이 쓰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거래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뭐 예. 가격을 뭐 낮추는 역할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거래의 총량을 줄이는 역할은 하죠. 네. 근데 이게 수요도 줄이고 공급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의 맞아요. 그 역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역할을 같이 줄이니까 가격이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면 공급량도 늘어나요. 시장의 네네. 매물량도 늘고 그리고 수요자도 늘어나잖아요.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이 뭐 오른다 빠진다라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자마자 뭐 네. 특히 뭐 지금 뭐 잠실 쪽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막 호가가 막 올랐고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 막 실거래들도 막 찍히는 게 보일 건데 단기 급등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해제로 인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해제는 약간 시작일 뿐이지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대기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냐 뭐 이런 해석이 좀 있을 것 뭐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점차 좋아지는 과정들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논리로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거냐 지금 결정할 거냐. 네, 네. 근데 이제 뒤로 미뤘을 때 유리한 점들이 있어야 미루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뭐 토어제 이슈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쏘시개 역할은 합니다만 네. 그거 자체가 주요 몸통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의사결정을 지금 왜 갑자기 하고 있냐? 잘 보시면 정치적인 불안감. 네. 하반기가 되면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보다는 좀 덜 불안해지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개선이 되겠죠. 금리에 관련된 우리의 그 수요 위축이 있었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뭐 인하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인상은 없고 동결하거나 인하만 있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은 없는 거죠. 자 분양가.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뭐 기다린다고 떨어질 이슈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전월세 가격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기를 하면 임대차 시장 쪽에서 안정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월세 가격 최근에 보시면 급등세예요. 그래서 주거 불안, 주거 비용 계속 늘어나는 이슈가 있죠. 거기에 이제 대출도 한번 보는 거죠.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 해줄까요? 덜 해줄까요? 아 대출 규제를 예. 뭐 좀 조금 막으려고는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막을 거고 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막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공급이 잘 될 거냐? 서울 이 수도권 사이에서의 신축이 잘 될 거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사결정을 지금 만약에 이제 대출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뒤로 미뤘을 때 유리한 게 뭐냐는 거죠. 네. 예,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저성장이다. 그래서 저성장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금융위기라고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저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시장에서의 이제 소비 침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상가 시장들은 많이 죽어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더라도 그게 과연 의사결정을 미룰 이슈냐 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커져 있다는 거죠. 미뤄서 더 싸게 살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밀어서 내가 유리해지는 구도가 확인이 돼야 뭐 하반기에 사자 혹은 네. 내년에 사자 혹은 내후년에 사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면 의사결정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좀 반영이 되고 가격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작년 12월, 1월 뭐 좀 거래량이 좀 눌렸었는데 예. 지금 2월은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난다고 좀 보잖아요. 예. 뭐 얼마나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나요? 예, 보통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근 한 3, 4개월 사이는 한 3천 건대 초반 네. 정도였고요. 매매 거래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는 지금 1단위로 찍히는 것들을 보면 한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5천 건이면 근 한 반년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2월에 찍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 때 네.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회복 국면이다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뭐 최근 들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필수제가 맞습니다. 네. 필수제가 맞고 주거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네. 그러면 이제 이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할 사람 자체가 사라진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뒤로 미루는 건 뭐냐면 특정 시점에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대출 규제 갑자기 이제 네. 10월부터 들어오고 이제 탄핵 정부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거기에 뭐 영하 20도로 가는 네. 그런 추위까지 하면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거죠. 그러면 이건 뒤로 밀렸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 앞에 보이는 것들
하반기에 보게 될 것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할 때 이연 수요라고 하거든요. 네. 이연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불쏘시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였던 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격의 이제 차등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려고 뭐 10억 원짜리를 살려고 갔는데 원래는 대출이 한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뭐 4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분의 의사결정은 이제 전월세로 가면 유쾌하면 전월세로 가겠으나 딱히 유쾌해 보이진 않죠. 그러면 가격을 낮추죠. 원래 10억짜리를 살려고 했다가 8억 7억짜리를 사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서 1급지라고 하는 뭐 강남 혹은 한강벨트 쪽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없으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면서 온기가 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급지에 해당되는 곳들이 사실은 빠지면서 밑에 쪽 우리가 이제 노도강 근관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들과 격차를 좁히면 여기서 이 중하급지에서 상급지를 따라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급지 쪽에서 혼자 멀리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하급지 쪽에선 이쪽 대비 너무 싸 보이는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114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장을 보시면 거의 뭐 강남 3구와 뭐 용산구, 영등포구 이런 곳들은 기존 2022년에 기록했던 그 최고점을 네. 이미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했고 다만 이제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부르는 외곽지 쪽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한 20%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이제 방향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고점 회복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 쪽이 이미 다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급지 쪽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버티고 계속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외곽지로 퍼지면서 과거 고점 회복 경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약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도 맞아요. 다시 좀 그래서 올라올 수 있을 어떤 것이다. 시점에 이 시장을 보냐에 따라서 양극화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이 시장을 보냐에 따라서 상향 평준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뭐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곳들을 뭐 주목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오르는 거 따라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화 많이 받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3억 올랐는데 어떡하냐. 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1억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그동안 데이터 많이 보셨으니까 약간 단기 급등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때요? 너무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항상 주의할 거는 추격 매수인 것 같아요. 네. 추격 매수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역대 이제 그 추격 매수가 정말 심했었던 때가 세종시였죠. 예, 결국은 네네. 그 결과는 맞아요. 3년 연속 침체죠. 이 고점 따라잡기 하듯이 뭐 주식 투자하듯이 네. 상한가 따라잡기 하듯이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뭐 갑자기 강남권 쪽에 내가 이제 관심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관심이 원래 없다가 단순히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잡는 것들은 뭐 현명한 의사결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강남권을 추천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중하급지처럼 고점 대비 20%씩 빠진 곳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빌라나 이제 비아파트 쪽 혹은 나홀로 아파트 네네. 단지 정도는 빠진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더 나을지 외곽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도 중심지권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서 그래도 좀 단지 규모가 있는 20% 정도 빠져 있는 것들이 향후에 봤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좋을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고점 회복이 된다 기준에서는 사실은 외곽지 쪽에 20% 빠져 있는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단지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성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곳들이 물론 이제 더 오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수익률 개념에서 봤을 때는 더 오르기에는 중하급지가 아직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고가 지역도 계속 오르려면 중하급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받쳐주고 계속 멀리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못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차이의 어떤 시간차가 이제 결국에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계기는 전월세.
전월세. 쪽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선행지표잖아요. 매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 쪽 사례들을 보시면 이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한 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단순히 뭐 런던 네. 혹은 뭐 미국, 뭐 맨하튼 혹은 네. 일본 이런 곳들 도쿄들을 보셔도 월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월세도 봤는데 뭐 거의 홍콩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국내는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앞으로는 오를 일밖에 없다가 웬만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빠지지 않는데 매매가 계속 빠진다라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변수는 이제 전월세인데 위쪽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분양가. 그래서 새거,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잖아요. 신축을 이제 살려고 보니 저희가 이제 연초에도 발표했습니다만 15년 만에 역전했어요. 매매 시세를. 네. 그리고 역전했고 이 신축에 해당되는 수요가 그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그럼 분양가는 매매 시세 대비 멀어지고 그리고 밑에 한에선 전월세 가격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양 사이드에 갇혀 있는 이 시세 매매 시세라는 부분은 빠지는 구조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분양가와 이 전월세 가격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이쪽은 결과적으로 밀어 올리는 쪽에서 밀리는 거고 저쪽 가는 분양가 쪽은 따라간다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견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